예, 차관님 지난번에 그 질의할 때 제가 이 펨토셀 문제 지금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은 저는 오히려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그 뒤에 추가로 혹시 과기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KT에 납품하는 네. 그 펨토셀 장비의 생산자들 네. 거기까지 생산 과정까지도 한번 좀 되짚어는 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실제 KT나 SKT나 각 기업들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뭐 통신사가 주는 공유기 아니면은 뭐 광모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상용 제품에다가 안에 리눅스 기반의 펌웨어라든지 아니면 링스 기반의 펌웨어 얹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가보면은 뭐 IP 타입 이런 공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커스텀 펌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일반 개발자분들이 많습니다. 예. 굳이 하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이 펨토셀 장비도 제가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좀 살피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리눅스나 유닉스 튜닝해서 쓰는 장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펨토셀에 대한 접근을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가서 뚜껑 열고 이제 사실 펌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걸 막지 못한다면은 언제든지 위험성이 노출된다. 우리가 지금 잡아내고 있는 것은 비인가 장비를 잡아내는 것은 아까 통신사에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 이해 갑니다. 근데 인가 장비인데 만약에 펌웨어에다가 만약에 조작이 가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발각되지도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까 뭐 의원들이 띄워준 자료 보면은 뭐 서울에 사는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내가 왜 쓰지도 않은 게 결제됐지? 이렇게 알고 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 어디 좀 지역에 어르신들 많이 사는 데다가 이런 펨토셀이 만약에 펌웨어가 튜닝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영감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차단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원칙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그 봉인을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세 번째적으로 조금 중간자적으로 그럼 그 펌웨어들의 햅시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강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검토하실 의향 좀 있으십니까, 이거는? 네, 의원님 그 지금 저희가 그 현재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 그 망 테스트를 지금 점검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국감때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이 실제로 공개된 경찰이 이야기한 장비가 KT 장비가 아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지금 경찰 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 장비를 저희가 일단 1차 확보를 해서 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예. 다시 경찰에서 가져간 상태고 이제 좀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여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망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템퍼링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철 소장님, 네. 한번 소프트웨어 연구소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가지고 보면서 아니 서버가 불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식하시는 건 이중화가 됐냐 안 됐냐 정도를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중화라는 거는 장비 단에서 이중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단에서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단에서 뭐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또는 디플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단의 이중화라는 것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마스터 슬레이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자동으로 액티브로 넘어가는 상황이 안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구 레거시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동작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새로 짜는 것과 비슷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 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이어별로 네. 그 포지션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그게 되었다 쳐도 네. 아래가 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래 레이어부터 해 올라오는 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위 레이어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발주되는 시스템들 우리가 어쨌든 만드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모든 단에서의 어떤 이중화를 강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관님 지난번에 장관님 계실 때 그 지역 간 그러니까 국가 간 DR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때 장관님 답변이 국가 AI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놀랐던 게 차관님 속은 아니지만 이번에 원안이 모셔놓고 할 때도 보면은 제가 그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곧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원안위가 소통한 바가 있느냐 그 농축이나 아니면 제철이 협정 개정 관련해 가지고 근데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 간 DR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AI 위원회가 사실 국무회의 멤버에다가 민간 전문가 몇 분 추가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과기부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국정자원 사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TF가 예. 그 국가 AI 전략위원회 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관계부처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전달을 했고요. 저는 외교부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문제도 그렇고 이런 국가 간 DR 문제 같은 거 있었어도 그렇고 먼저 선협상을 진행해놓고 나중에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는 과기부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런 안들을 전달하고 그게 위원회 차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네네, 그 필요한 부분들은 네. 그 TF에 저희 파견 나가 있는 저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